네, 안녕하세요. 올거나이즈의 AI 엔지니어 전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LLM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야기고, 특히 그 LLM에서 객관식 문제를 평가하는 멀티플 초이스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빅테크와 오픈소스에서 LLM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오픈소스와 빅테크에서 LLM을 낼 때 이런 평가 지표들을 같이 내면서 공개를 하곤 해요. 그 LLM이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꽤 중요하거든요. LLM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도 그런 건 중요하고, 그 LLM을 그래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의 평가가 가능한데, 이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모델 공개를 하면서 이런 평가 지표를 같이 공개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요, 요 객관식 평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객관식, 주관식 모두 각각의 평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말할 것이 많지만 오늘 요 객관식에 대해서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단순히 문제와 보기를 제공하고 이제 보기를 말하면 답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인데요. LLM한테는 이런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이고 두 번째는 컴플리션 파싱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 조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법은요, LLM에게 텍스트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와 보기를 제공하고 LLM이 문제와 보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방식 중에 하나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인데, 이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LLM이 답을 어떻게 내놓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요거 그림을 보게 되면 LLM은 가장 확률이 높은 글자 또는 토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에게 이 문제를 풀어봐, 그리고 A, B, C, D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그 알파벳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저렇게 A를 말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LLM 내부를 보면 A의 토큰 확률이 굉장히 커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LLM의 방식을 알게 되면 실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프롬프트를 주어주고 여기에는 문제와 선택지들이 있고 LLM에게 이거 답이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A, B, C, D라는 선택지가 있었으므로 이 중에서 만약 답이 D라면, 그리고 D의 확률이 가장 높았다면 요걸 이제 정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방식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델의 가장 확률이 높았던 토큰이 실제 정답이랑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근데 이 방법에 단점이 있는데, 다른 토큰의 확률을 싹 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예시에서는 A, B, C, D보다 저 지고트라는 토큰의 확률이 더 높은데도 사실 A, B, C, D 중에서만 본 거기 때문에 정답이 D다 라고 해서 정답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A, B, C, D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이 중에서 고를 건데, 뭐 다 틀리고 싶으면 보기 없는 1을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고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LLM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걸은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토큰 중에서 가장 토큰 확률이 높은 걸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A, B, C, D 중에서 본 것일 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첫 번째 이 방법은 똑똑한 모델과 덜 똑똑한 모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똑똑한 모델은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 라고 했을 때 하나를 잘 골랐고, 덜 똑똑한 모델이 있을 때 얘는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 했는데 다른 토큰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덜 똑똑한 모델에 대해서 A, B, C, D 선택지 중에서만 토큰 확률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덜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모델과의 분별성을 조금 줄여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성능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두 번째 방법은요, 전체 토큰 확률 중에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A, B, C, D 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토큰 중에서 보기 때문에
더 똑똑한 모델이 A와 D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이 얘기는 그리고 사지선다형에서 랜덤으로 찍어도 25점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그 하한선이 0점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왜냐면 아예 A, B, C, D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다른 토큰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사과가 무슨 색이야 물었을 때 A, B, C, D만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Z 확률이 더 높았지만 A, B, C, D 중엔 A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걸 정답으로 판단해요. 하지만 두 번째 방식에 있어서는 Z 토큰이 높으면 이걸 오답으로 본다. 이렇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서도 두 가지 평가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루더 AI라는 회사에서 공개한 LM 이밸류에이션 하네스, LM 이발 하네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평가 지표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오픈소스인데 요 오픈소스의 또 차이점은 기존에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토큰만 봤다면 이 친구는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각 텍스트의 모든 토큰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LM이발 하네스의 차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과 그리고 이 전체 토큰을 볼 때 각 선택지를 정답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모델에게 각 선택지를 모두 제공해서 확률을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무슨 색이야? 라고 물었다면 사과는 무슨 색일까? 빨강색. 사과는 무슨 색일까? 초록색. 요런 각각의 선택지가 답이라고 가정하고 요런 문장들을 모두 만들어서 각각을 모두 모델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는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라고 했을 때 너는 이 말을 몇 퍼센트의 확률로 말을 했을 것 같아? 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예시를 위해서 빨강 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경우에는 A 괄호 빨강이라는 선택지를 모델에게 제공하고요. 이 모델에게 A 괄호 빨강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했을 때 너는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돼? 라고 역으로 묻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토큰 A에 대해서는 어떤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 빨, 강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얻고 이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최종 점수를 비교해서 최종 선택지를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왜 LM이발 하네스가 첫 번째, 두 번째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을 제치고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제 한 글자만 보는 방식보다는 선택지 전체를 보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하한선이 빵점인 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랜덤으로 찍어도 25점인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원하기 때문에 관심 없는 토큰에 대해서는 좀 보지 않도록, 관심 없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알아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라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점은 이제 각 평가 방식을 잘 이해해서 평가가 나왔을 때 그것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객관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컴플리션 파싱 방법이 있다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컴플리션 파싱 방법은 LLM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특정 규칙에 맞게 파싱을 해서 보기를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말한 알파벳을 선택하겠다라고 규칙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기존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이랑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A가 가장 높은 확률인지 보는 것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이고 이를 입 밖으로 내뱉어서 텍스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컴플리션 파싱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둘을 왜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빅테크들은 이런 클로즈드 모델의 API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넷속을 보는 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클로즈드 모델은 직접 꺼낸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클로즈드 모델은 컴플리션 파싱 방식으로밖에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관식 두 가지 평가 방법을 가지고 모델들을 평가를 해볼 건데요. 데이터는 헤레라는 한국어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오픈소스 모델로는 다음에 5가지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평가 방법론에 따라서 모델의 결과 양상을 보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로그라이클리후드 방식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LM이발 하네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첫 토큰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토큰의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능이 수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모델별로 크기와 학습 데이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모델별로 비교하는 게 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클로즈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전에 언급한 대로 머릿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한 텍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여러 빅테크 중에 저는 오픈AI 모델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3.5 터보, 그리고 4 미니, 그리고 4로 평가를 해봤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을 한 대 모아놓고 그래프로 보게 되면 그 헤레라는 벤치마크의 데이터셋에는 저렇게 실제 6가지는 카테고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5가지 카테고리 종류만 보여드리고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뭐 GK랑 HI에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하는구나 모델들이. 반면에 GPT-4는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조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양상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카테고리를 평균 내서 전체 평균을 보면 다음의 그래프처럼 볼 수 있는데, 저 올거나이즈의 알파코라는 모델은 적어도 헤레라는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GPT-4 미니와 성능이 비슷하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0.746, 0.740.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과연 오픈 모델과 클로즈드 모델의 점수를 가지고 둘은 비슷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올거나이즈 모델의 경우에는 로그라이클리후드 방식으로 평가를 했고, 오픈AI GPT-4 미니와 같은 미니 모델에는 컴플리션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비교 방식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로그라이클리후드 방식과 컴플리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가장 첫 토큰의 확률만 보고 비교하는 방식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한 거를 바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현재 많은 모델들이 평가하는 이런 LM이발 하네스의 평가 방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컴플리션 방식과 어느 정도 평가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저병 50m와 평행 50m에 걸린 시간을 비교하는 그런 공평하지 않은 비교가 아닐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객관식 문항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빅테크부터 살펴보게 되면 오픈AI의 경우에는 라마3 모델과 그대로 비교를 하고 있었고요. 이는 이제 클로드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였고, 오픈소스의 경우에도 빅테크 모델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의 네모트론이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커멘트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이것이 클로즈드 모델과의 비교가 공평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분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보다는 오픈소스 모델 중에 본인들의 모델이 최고임을 나타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시선이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이런 공평성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클로즈드 모델을 로그라이클리후드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픈AI에서는 상위 20개의 토큰 확률을 볼 수 있도록
API에서 로그프롭스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첫 글자만 보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식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클로즈드 모델, 특히 오픈 AI 모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컴플리션 파싱 방법을 사용하든 로그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어요. 거의 2% 내의 성능 차이만 존재하거든요. 결국 첫 글자를 보는 방식은 머릿속을 보든 입으로 말하게 해서 보든 동일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첫 글자를 보는 방식이랑 일루더 AI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일루더 AI의 방법을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렇지만 이제 컴플리션 방식이랑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방식이 첫 번째 토큰을 보기 때문에 유사한 거지 결국 일루더 AI가 평가하는 방식이랑은 비슷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일루더 AI의 방법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문장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루더 개발자에도 이러한 방법이 클로즈드 모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짝 트릭을 적용하면 문장 전체에 대한 확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실험해 볼 수는 있어도 실용성은 제로인 방법이에요. 이 궁금해 하실까봐 코드를 간단히 남겨뒀지만 보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보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평가 횟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클로즈드 모델을 어떻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일루더 AI 방식으로 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오픈 모델들 가지고 컴플리션 파싱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다음은 오픈 모델들을 컴플리션 파싱 평가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결과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방법 차이로 인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최대 70%까지도 성능 차이가 있고요. 요 그래프를 통한 인사이트를 보자면 이러한 양상은 좀 모델의 크기가 작을수록 성능 차이가 더 두드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똑똑한 모델일수록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관적인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은 꽤 일리 있는 가설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는 오픈 모델 중에서 하나의 결과를 골라서 본 건데요. 왜 이 오픈 모델의 성능이 차이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파싱을 잘 할 수 없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정답 내용이 실제로 정답을 맞힌 내용이라고 할지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 A나 B, C, D 중에 말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파싱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GPT-4 미니의 컴플리션 파싱을 보면 정말 파싱하기 쉽게 딱딱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설명이나 부가 말도 없이요. 결국에 컴플리션 파싱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델에게 이 문제를 잘 풀어봐 라는 요구사항 이외에도 너가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요구사항에 맞게 대답을 해야 돼 라는 또 하나의 지시사항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컴플리션 파싱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살짝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VLLM에서는 가이디드 초이스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옵션은 입 밖으로 꺼내게 될 말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거든요. 결국에 이 옵션을 사용하면 너가 요구사항에 맞게 대답해야 돼 라는 지시사항은 우리가 강제로 지키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근데 이렇게 출력을 강제하더라도 결과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아까랑 양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가이디드 초이스라는 옵션을 적용하기 전후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해요. 결국 이런 차이가 말해주는 거는 파싱을 못해서 틀린 문제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상이 전체적으로 유지된 걸 보니까 대부분 문제를 틀린 건 파싱 때문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가지자면 모델의 능력이 적을수록 파싱을 위한 지시사항도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32B의 큰 모델류들은 가이디드 옵션을 적용한 그 전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결국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요. 외부에서 평가되고 있는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모델을 평가하는 두 방식은 차이가 있고요. 그것이 단순히 컴플리션과 로그라이클리후드의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픈 AI 모델들로 봤을 때 두 방법의 성능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VLLM의 가이디드 옵션을 적용했을 때에도 파싱의 차이가 비교적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결국 이는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두 방법론에 의한 성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모델 평가가 공평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나온 지는 좀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3.5 모델 시리즈를 보면요. 한국어 평가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파이 3.5라는 오픈 모델과 클로즈드 모델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평가 코드를 보면 모두 컴플리션 파싱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파이 3.5는 오픈 모델인데도 굳이 로그라이클리후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컴플리션 파싱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공평하게 평가하고 싶어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입니다. 실제로 객관식 문항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오픈 모델과 클로즈드 모델의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공평할까라는 가설로 이러한 내용이 시작을 했고요. 사실 로그라이클리후드냐 아니면 컴플리션 파싱 방법이냐의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보다는 다른 평가 방식을 사용한 것이 성능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델을 평가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실제로 파이 3.5의 경우도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